지난해를 기준으로 재직기간 10년 이내 공무원 17,179명이 그만뒀는데 안녕하세요. 생존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쓴 노한동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공직생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여실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년간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무력감이나 무능이 제 안에 스며드는 것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면서 그 무력한 태도만 배워서 또 제 인생 자체가 여기서 좀 또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 얘기를 하려면은 약간 공무원 조직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하나의 부처가 한 10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하나의 국은 3개, 4개의 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선임을 맡는 과가 1과라고 하고, 그 중에 조직도상의 마지막 순서로 오는 과를 말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1과가 하는 일은 기획, 조정, 총괄 역할이고, 말과로 갈수록 실제 사업을 하는 그런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오히려 말과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공직사회의 인사 원칙이라는 것이 항상 1과의 기획, 조정, 총괄 업무를 우대하여 승진함으로써 스스로 무능을 자초하고 있다. 체육 분야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통 1과는 무슨 정책과, 그러니까 체육을 따지면 체육 정책과가 1과를 맡고 있고, 체육국에서 말과는 스포츠 산업과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1과에서 맡는 업무 중에 중요한 기획조정 총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체육회를 담당하는 일을 1과에서 맡고 있고, 스포츠 산업과인 말과에서는 프로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산업 기업 지원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우열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말과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측면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의 인사 시스템상 1과인 체육정책과가 훨씬 더 우대를 받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말과에 있을 때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적당히 하다가 1과로 가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1과로 가면은 이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더 인정받으면은 기획조정실로 가게 되는 그런 승진의 루트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승진의 루트는 사실상 순환보직제와 맞물리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편안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직사회가 조금 더 무능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치키스 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호치키스로 딱 찍어서 상급자한테 보고하는 행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는 곳에서 취합을 해서 보고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호치키스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총괄하는 조직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너무 이런 호치키스 행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호치키스를 찍는 자리가 곧 승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자연 발생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고, 또 이렇게 누가 찍어준 문서로 현실을 이해하려는 나태함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예를 들어 스포츠 산업의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 자체는 하나인데, 이걸 가지고 취업하는 곳들은 좀 과장을 보태면 100군데도 넘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 경제로 묶을 수도 있고, 산업 지원으로 묶을 수도 있고, 또 콘텐츠 관광과 같이 기업 지원으로 묶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주제만 바꿔가면서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호치키스만 찍는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비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주의에서 좀 비판할 점은 저는 2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원페이지 보고서가 갖는 어떤 그 한계인데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원페이지 보고서로 이제 보고를 많이 하는데, 이런 보고서는 원인과 해결 방안이 두세 가지의 그 결론으로 잘 조응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할 때는 매우 깔끔한 보고서고 쉽게 이해는 되지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의 원인을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적당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원인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현실을 평탄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페이지 보고서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부적합하다. 특히 국장급 이하의 실무 공무원들끼리 어떤 대안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까지 이렇게 깔끔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음은 너무 불필요한 문서를 저는 많이 생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법안 검토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뭐 장관 보고자료, 차관 보고자료, 실장 보고자료, 국장 보고자료, 풀 버전, 요약 버전, 한 장 버전, 세 줄 버전, 이렇게 버전만 다양하게 하면서 수많은 문서를 생성해내게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 자체가 상당히 실무 공무원을 가짜 노동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상당히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현장과 친밀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공직자분들, 장차관분들의 현장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연극과 같이 잘 짜인 극본을 만들고 그냥 연극의 대본을 소화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또 그 때문에 실제로 현장과 자주 소통해야 하는 실무 공무원들은 현장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다 더해서 세종시로 그 중앙부처가 많이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히 현장과 그 정부 부처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이렇게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 것 자체는 그 주어진 상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할 수 없다면, 이 안에 문화를 바꿔서 사무관이나 실무 보시는 분들이 현장과 더 가깝게 소통하게끔 변화를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무관들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서 쓰기 위해서 전화 몇 번 돌리고 인터넷 검색 몇 번 하고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보고서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우문현답이라는 좋은 뜻과는 별개로 현장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참석자를 한 5명 정도 추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할 이야기 중에서 소위 말해서 좀 너무 답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제외하고 현장에서 수월하게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장 간담회가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장 간담회 자체가 이런 연극의 극본을 읊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잘 짜여진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근본적으로 원래 이게 추구하는 목적 자체는 정부 부처나 장관이 사진을 찍어서 현장과 잘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기 위한 게 오히려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행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보도되는 장차관보다는 실제로 국장급 이하 실무공무원이 더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극 같은 극본을 준비하느라고 실무공무원들은 시간을 뺏기고 오히려 만나지 못한다는 그런 진정한 소통을 하려면 사실은 애초에 현장 간담회 같이 격식 있는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적당히 식사 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편한 자리를 만들어서 현안에 대해서 두루 경청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게으르면서 이렇게 격식 있는 자리만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가? 라는 의문을 가지기에 충분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온콜 문화라는 것은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밤 늦게라도 항상 연락이 지체 없이 되어야 된다는 문화를 뜻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서 이런 온콜 문화가 상당히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온콜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난이나 뭐 안전, 국방, 보안 이런 차원에서 온콜 문화는 저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경중의 문제가 있습니다. 댓글 하나 달리지 않는 기사에까지 밤늦게 연락이 와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그런 태도, 이런 온콜 문화는 상당히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개인이 지치는 거 뭐 더 몸갈아가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일을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득과 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얻는 득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개개인이 자신의 일에서 창의성이나 적극성을 발휘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실이 더 많다고 한다면 이런 문화는 결국에는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업무를 해태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온콜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처음 와서 맡았던 업무가 출판이었고 출판에서 구체적으로 해외 진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1년여 하다가 제가 군대를 다녀오기 전에 이제 시험을 붙어서 군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간 사이에 제가 하는 업무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스스로 항상 자문을 해봤는데 저도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재량행위 혹은 통치행위라는 어떤 상급자의 나름의 논리나 지시를 제가 반박해서 깨트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운의 문제인 것이고 또 나아가서 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는 것조차도 면피를 잘해야지만 안 받겠구나. 그러니까 시킨 사람은 내가 시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실제 실행한 사람은 내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수원, 국수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수원은 과장이 수정을 한번 지시했다. 국수원은 국장이 수정을 한번 지시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고서를 수정할 때마다 과수원, 국수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고 또 심하면은 회의 내용을 녹음하기도 하고 업무 수첩의 내용을 빼곡히 적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이런 식으로 향후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면피의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짜 노동이 정부 공직사회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일을 한번 반석 위에 올려놔보고 판단해보자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가짜 노동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모두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고서나 문서주의라는 것이 일말에 그래도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강고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라든지 혹은 공직사회 외부에서 지금 정말 이런 가짜노동에 켜켜이 쌓인 관행이 심각하고 이거 자체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함으로써 모든 업무를 올려놓고 이 필요성을 따져보는 작업이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열리기 전날 사실 의원실에서 다음날 질문할 것을 질문지를 줍니다. 그게 한 11시, 12시 정도 되면 이제 취합이 슬슬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전 부처 공무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질문지가 도착하는 대로 답변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답변서를 뭐 사무관부터 시작해서 과장, 국장 뭐 이렇게 쭉 검토를 받아서 끝나면은 새벽 2, 3시 되는 건 다반사입니다. 밤을 꼴딱 샐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러이러한 질의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답변하세요라고 장관께 이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가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다 보고 드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 개별 뉘앙스만 좀 다른 질문들이 나올 뿐이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전 직원이 새벽까지 대기를 해서 이 일을 해야 하느냐, 이거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저는 이 문제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가 좀 이 문제를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관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책이 10개면은 9개를 처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권이 변하면 사실은 바뀌는 정책은 10개 중에 1개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관료 시스템이 그냥 계속 이끌고 나가는 정책이 10개 중에 9개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짜 노동과 면피의 세계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활에 체감이 되는 10개 중 9개의 정책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한번 사회적인 의제로 올려보고 싶었고,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이유 자체는 사실은 공직자 개개인을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 이런 책을 쓴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 개개인은 상당히 훌륭하고 다 똑똑한데, 이 사람들끼리 만드는 어떤 무능한 세상, 그 다음에 지옥 같은 어떤 가짜 노동의 세계, 이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걷어내면 사실 훌륭한 공직자가 많기 때문에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